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보통 이유를 물어보는 말은 왜잖아요. 왜 그랬어? 왜 그렇게 화가 많이 났어? 하고 물으면 대답 잘 안 해요. 왜라는 말이 아이에게 어떻게 느껴질까요? 추궁하는 것 같아. 그쵸. 그래서 이제 제가 초보 상담사 할 땐 저도 실수 많이 했죠. 이 시각을 좀 키우시면 훨씬 더 대화는 쉬워지고 우리 아이의 멋진 모습을 많이 발견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진정으로 알아듣고 좀 마음을 움직이게 하려면 말씀하신 5가지 이제 네, 말 네. 팁이 있다고 네. 부모 전문 용어라고 네. 이제 짚어주셨는데 하나씩 조금 가볍게만 네, 네. 살펴볼 수 있을까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하루 종일 어떻게 전문 용어를 써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평소에는 그냥 너무 우리가 매번 신경 못 쓰니까 평소에는 하시던 대로 하시다가 아이의 마음이 힘들어 보일 때는 지금이 전문 용어를 쓸 때구나. 부모로서의 전문적인 역할을 할 때구나를 딱 생각하시고 이때 이 5가지 전문 용어를 좀 써주시기를 바래요. 자,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전문 용어는 마음이 힘들다를 알아줘야 되는데 이거를 제가 딱 정확하게 써놨어요. 마음이 힘들구나. 예. 근데 이제 속마음, 감정을 읽어주는 거는 그 감정 단어가 얼마나 수백 개가 넘잖아요. 근데 왜 힘들구나 하나를 제시를 했지? 애가 막 짜증내고 화를 낼 때 뭐가 핵심 감정일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애가 학교 갔다 오는데 갔다 오자마자 가방을 팽개치면서 엄마한테 인사도 안 하고 왜 오자마자 왜 그래? 하면 안 몰라!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무슨 감정일까요? 그러니까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어쨌든 이 짜증내고 화를 내는 건 마음이 힘든 거예요. 무슨 마음인지 몰라요. 무슨 일 있었니? 막 이러면서 막 하는 게 그쵸. 아니라 보통은 막 무슨 일이 있어요. 뭐야, 무슨 일이 있었어? 이제 또 걱정되시잖아요. 뭐 따돌림을 당했나, 괴롭힘을 당했나. 근데 그것도 그렇게 초점 두고 들어가면요. 자기 잘못이었어도 화가 나요, 아이들은. 내가 잘못한 일이 있어도 화나잖아요. 내가 오늘 실수하면은 집 가서 얼마나 짜증나세요. 그쵸? 그럼 괜히 친구 잘못에 초점을 둬서 들어가면요. 애도 이제 자기 잘못을 모면할 수 있잖아요. 그럼 괜히 친구 탓하다가 이게 오히려 이상한 사건이 벌어지기도 해요, 실제로. 네, 그럴 때 안전하게 감정을 읽어주는, 헛다리 짚지 않고. 그럴 때, 아이고, 너 오늘 진짜 오늘 힘들었구나. 아이고, 어떡해, 엄마가 안아줄게, 다독다독.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요, 힘든 거 알아줬잖아요. 너 오늘 짜증나고 화난 거 엄마가 알아줬잖아. 엄마, 난 너무너무 힘들었어. 라고 이제 아이가 일단은 엄마랑 첫 번째 연결이 가능해요. 힘든 게 또 쑥 예,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감정을 다루어 주는 거지 아이가 겪은 사건을 다루는 게 아니에요. 보통은 아이 마음을 못 다루고 사건으로 바로 가셔서 솔루션 제공하시다는데 그건 나중에. 그리고 진짜 우리 아이가 잘 성장하길 바라신다면요. 아이가 솔루션을 찾아가도록 도와주는 역할이지 솔루션 제시 역할 아니에요. 아이가 방법을 모를 때는 혹시 이럴 땐 이런 방법도 있는데 어때? 하고 물어봐서 아이가 선택하게끔 도와주시는 건 가능하겠죠.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해요. 몰라, 걔 죽여버리고 싶어! 근데 이제 잘못 배우신 분들 뭐라고 이거죠? 죽여버리고 싶구나.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사실은 입에 담으면 안 되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충동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생각이지만 입 밖에 내면 안 되는 말인데 자기도 화가 나서 내뱉고 후회가 되는 말인데 부모님이 그 말을 따라 해줘요. 그럼 이제 뭐예요? 또 면죄부예요. 엄마도 저런 말 했네? 그럼 나 계속 이 말 해도 되겠는데? 이런 게 마음의 현상이 생겨서 아이가 심한 말을 할 때 안전하게 읽어주는 건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었구나. 그러니까 힘들었구나에 초점 맞춰서 살짝만 붙어주면 돼요. 이것도 공식 같네요. 약간. 그럼요. 제가 공식처럼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쉽게 할 수 있으니까. 복잡하지 않게. 첫 번째 전문 용어인 힘들었구나가 잘 되면요. 아이가 스스로 말을 많이 해요. 엄마 있잖아. 오늘 학교에서 하고 자기가 얘기를 먼저 꺼내요. 많은 아이들은. 근데 이제 또 먼저 꺼내기가 좀 불편한 아이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얘기 물어보셔도 돼요. 너가 오늘 그렇게 화가 많이 나고 온 거는 이유가 있을 텐데 이유 좀 말해줄 수 있어? 라고 물어보면 애들 말 되게 잘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보통 이유를 물어보는 말은 왜잖아요. 왜 그랬어? 왜 그렇게 화가 많이 났어? 하고 물으면 대답 잘 안 해요. 왜일까요? 왜라는 말이 아이에게 어떻게 느껴질까요? 추궁하는 것 같아. 그쵸. 추궁하고 비난하고 혼낼 때 엄마가 이거 찢지 말라고 했지. 책은 찢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 왜 찢었어?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왜 그랬어? 그러니까 왜가 늘 혼날 때 들었던 말이라 우리는 그냥 되게 존중하면서 왜 그러셨어요? 하면 또 그것도 어른들도 긴장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초보 상담사 할 땐 저도 실수 많이 했죠. 너가 친구 때렸지. 그치? 왜 그랬어? 대답 안 해요. 상담사한테도 말을 안 하는 건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상담사가 말을 못 끌어내서 내가 질문을 잘못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유가 있을 텐데
너가 친구를 때린 이유가 뭐야? 하고 물어봐주면 걔가 은근히 괴롭혔어요. 내 책상만 치고 지나가요. 아이고 그런 일이 많았구나. 근데 그동안 어떻게 참았어? 참을 수 있었던 이유는 또 뭐야? 그 아이들이 진짜 이유를 말하는 거 들으면 너무 짠하고 너무 안쓰럽고 또 너무 기특하기도 해요. 세상에 이때까지 그렇게 많이 참았어. 너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잘 참을 수가 있었니? 엄마가 알려준 거 잘 지켰구나. 너 정말 훌륭하다. 거기서 또 긍정적인 그쵸. 의도를. 그쵸. 그게 이제 세 번째 전문 용어인 긍정적 의도예요. 근데 친구를 오늘은 때렸지만 그 무수한 날 동안 참았다라는. 예, 이것도 긍정적 의도인 거죠. 네, 10분이면 끝낼 숙제를 1시간째 찡찡찡찡 그리고 있는 건 뭐 하는 거다? 끝까지 해내고 싶어서. 예, 라는 게 다 긍정적 의도거든요. 제가 한 가지 퀴즈 내볼까요? 제 시간에 출발해서 학원을 갔는데 30분 늦게 도착했다고 요즘 도착 문자 오잖아요. 이제 근데 제 시간에 간 아이가 30분 늦게 도착했다고 도착 오면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 뭐지? 왜 늦게 갔지? 무슨 일 있었지? 걱정도 막 되잖아요. 그 이제 끝나고 돌아온 아이한테 뭐라고 말할 건가? 너 왜 늦었어? 예, 또 이제 우리가 하던 대로 하면 딱 그렇죠. 왜 늦었어 하면 또 얘가 이제 막 벌써 또 혼나는구나 싶어서 말을 못 할 텐데 사실 이때 긍정적 의도를 먼저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생 때 어디 수업 가야 되는데 30분 늦었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빨리 가려고 엄청. 모범생이셨구나. 아니, 저같이 조금 덜 모범적인 그냥 좀 이렇게 그냥 상황에 따라 감정에 따라 행동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에이 30분이나 늦었는데 에이 몰라 그냥 땡땡이 쳐. 이게 훨씬 많아요 아이들은. 네, 그러니 긍정적 의도는 뭐예요? 늦었지만 가려고 애를 썼구나부터 읽어주면요 아이가 너무 고맙고 너무 미안한 마음이다. 그러니까 아이고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그건 천천히 말해도 돼. 야 그래도 30분 늦었지만 그래도 가려고 애를 썼구나. 기특해 대단해. 그러니까 이미 부모님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이미 너무나도 잘 가르치셨어요. 정말이에요. 아마 수만 번을 다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아이 의식 속에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돼 무슨 행동이 옳은가를 모르는 아이는 거의 없어요. 정상 발달 범주에만 다 있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시 가르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아이가 알고 있는 걸 왜 실천하지 못했지? 그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근데도 아이가 뭔가 노력하려고 했던 건 있지 않을까? 이런 믿음이 있으면 찾아줘요. 너무 좋은 팁. 지금 첫 번째 속상했구나. 두 번째 왜가 아니라 이유가 뭐니 물어봐주고 세 번째로는 그 안에서 긍정적인 의도 찾아주기. 네. 4번, 5번. 자, 네 번째는 우리 아이의 실수 행동, 잘못한 행동은 오늘 이렇게 잘 다뤘다고 해서 이유도 물어봐주고 긍정적 의도를 찾아줬다고 해서 다음에 싹 사라질까요? 아니죠. 사람이면 180도로 변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다음에 또 이 행동이 발생할 거라는 걸 예측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측되는 문제는 예방이에요. 근데 보통 이거를 예측됐는데 어디 너가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 너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가요. 왜 예측되는데 예방을 안 하시고 엄마가 너 그럴 거라고 말했지. 너 또 그랬지. 이거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방식인 것 같아요. 예방하는 게 네 번째 전문 용어. 다음에도 너가 학원 가는 길에 아니면 학교 가는 길에 뭘 중요한 걸 해야 될 때 또 누군가 옆에서 게임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 다음에 비슷한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왜냐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아이가 생각하고 아이가 자기 입으로 말해야지 자기 거가 돼요. 우리가 좋은 말이라고 하는 건요 아이가 스스로를 깨닫고 내 속에 있는 긍정적 의도를 찾아서 내가 하게끔 하는 게 좋은 말이지 내 말을 딱 주입시켜 갖고 실천하게 하는 그런 말은 사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다면 내일 또 숙제할 때 너 되게 힘들 거잖아. 그럼 내일 숙제를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숙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걸 미리 물어봐주면 아이가 생각해요. 그래서 엄마 제가요 다음에는 학교 갈 때 친구가 게임하고 있어도 안 보고 지나갈게요. 너 그렇게 할 수 있겠어? 정말? 네. 와, 너 진짜 훌륭하다. 어떻게 그런 결심을 했어. 진짜 멋지다. 하고 막 박수 쳐주면 잘못으로 시작된 대화의 끝이 어때요? 잘못도 깨닫고 부모님께 너무 고맙기도 하고 그러니 이제 뭐예요? 오늘 할 일을 잘하고 싶죠. 그러면은 양치질도 훨씬 더 스스로 잘하고요. 숙제도 너 스스로 할 확률이 확 높아지는 거죠. 그럼 다섯 번째는? 네, 이제 다섯 번째 전문 용어는요. 아이의 강점, 우리가 기질과 강점은 갖고 태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한 거는 어떤 사람이 행복하게 성장하고 성공적으로 행복한 삶을 사는 거냐, 사느냐를 이제 분석을 해봤어요.
봤더니 자신의 성격 강점을 잘 발휘하는 사람들, 타고난 성격 강점을 잘 발휘하는 사람들, 쉽게 노력하지 않아도 잘 되는 게 강점이에요. 노력하는 건 타고난 건 아닌 것 같아. 아, 내가 노력해야 되는 영역은 그쵸. 타고나지 않은. 근데 우리 아이가 되게 잘 성장한다라는 건 일단 내가 가진 강점을 먼저 잘 키워줘야지.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걸 할 힘이 생기는 거죠. 네, 보완부터 그쵸? 하려고 하는 게 그럼요. 아니라. 근데 부족한 걸 늘 보완하는 게 너무 이게 육아가 힘들어지는 핵심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타고난 강점을 먼저 칭찬해 주세요. 네. 그래서 아이가 이거 하다가 저거 해. 그럼 이건 뭐야? 너 이렇게 산만하니? 보지 마시고 뭘 한 거예요? 이것도 관심이 있었어. 뭐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하지만 근데 저게 관심이 갔어. 그럼 뭐야? 호기심인 거잖아. 아, 너 정말 호기심 많다. 그치? 너무 훌륭해. 근데 너가 지금 보완해야 될 건 하던 걸 끝내고 그다음 호기심을 또 발휘하는 거야. 요건 엄마가 도와줄게. 어떻게 하면 요걸 끝내고 그다음 호기심을 발휘할 수 있을까? 해서 요거는 도움이 필요하고 호기심 있는 건 안 도와줘도 잘해요. 그렇지 않나요? 애들이 자기가 관심 있는 건 엄청나게 공부하고 저절로 학교일이 따라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호기심에서 그걸 잘 발달하도록 우리가 좀 환경도 제공해주고 예를 들면 유아기 때 자동차를 많이 좋아해요. 그럼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자동차 책 좀 사주다가 1년 내내 자동차만 파고들어. 그럼 이제 좀 그만 봤으면 좋겠어. 제가 그거 아니에요. 아, 그거 아니에요? 자동차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하게 깊게 자료를 제공해 주셔야 돼요. 오히려. 예, 오히려 공부의 진리를 깨닫게 돼요. 보세요. 자동차에 대한 지식책이 많아요. 자동차가 등장하는 창작 동화 엄청 많죠. 자동차에 관한 역사도 있어요. 자동차를 만들고 연구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아이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지식책 보지, 창작 보지, 사람에 대한 위인전도 보죠. 네, 자동차의 역사에 대한.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건 어마어마하게 공부의 진리를, 공부의 방법을 깨닫는 방법들이거든요. 제가 실제로 아기가 자동차만 좋아해서 아, 근데 공룡이라도 좋아하면 뭐라도 뭐 공부하는 느낌인데 자동차.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공룡, 자동차, 별 이거는 과학으로 들어가는 예, 인문의 방법이다. 왜 그거를 중간에 조금 막냐고 조금 도와주는 척하다 왜 다 막아버리냐고. 아니에요. 네, 그러면 저절로 학구열이 생긴다라는 거죠. 스스로 자기가 좋아서 파고드는 경험을 그럼요. 그 강점을 네. 살려줘라. 재밌는 건 어려워도 봐요. 어려워도 글자를 알게 되면요. 어려워도 봐요. 왜? 내가 궁금하니까. 그래서 근데 5번째는 강점을 네, 강점을 일상에서 찾아주세요. 일상에서 예, 찾아줘라. 문제를 지적하지 마시고요. 제발 형제 자매 있을 때 친구와도 비교하지 마시고요. 형제 자매하고도 비교하지 마시고요. 아이 한 명 한 명의 강점을 보시고 평상시에 한두 마디씩 툭툭 던져주시면 우리 아이가 정말 훌륭하게 잘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가님하고 이야기만 잠깐 나누었는데도 되게 저 이제 앞으로 육아를 잘할 것 같은 그런 기운이 막 샘솟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책에도 그 정리를 해주셨잖아요. 네네네. 약간 루틴별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말 네네네.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주셨는데 아침마다 이제 막 서두르고 하면은 벌써 가기 싫어해요. 근데 이게 이제 아마 지금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아이는 항상 어딘가에 가야 되잖아요. 그쵸, 기관을 늘 다녀야 가야죠. 그런 운명인데 매번 이게 반복될 것 같은 게 벌써 보이는 거예요. 어떤 작별 루틴을 아침마다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제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당장 지금 이 문제에 직면한 이 당면 상황에서 이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막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제 이미 아이가 감정이 이렇게 기복이 생기고 감정이 올라왔던 상태에서는 진정시키는 것 말고는 예, 그 다음 단계의 대화로 넘어가기가 힘들잖아요. 먼저 생각하셔야 될 건 이걸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를 먼저 생각하셔야죠. 내일 아침에 또 아침에가 안 간다, 학교 안 가고 어린이집 안 간다고 하면 어떡하지가 걱정되시면 전날 밤이 제일 좋아요. 자기 전에. 그러니까 평소에 많이 말씀하셨다고들 많이 하시는데 평소 말은 알 기억이 이렇게 안 나요. 근데 잠자기 전은 우리 내일 아침에 너 몇 시에 일어날 거야? 엄마가 너 깨우잖아. 엄마 깨울 때 너 마사지 쪼물쪼물 하면서 우리 행복하게 기분 좋게 일어나자. 일어나면 엄마가 아침밥으로 뭘 줄 거야. 그리고 씻고 우리 어린이집 되게 즐겁게 가자. 내일은 엄마가 손잡고 가줄게. 여기 10걸음은 업어서 가줄게. 뭐 이런 거 살짝살짝 예, 말해줘도 괜찮아요. 왜? 선물 받는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딱 지키셔야 돼요. 네, 하나, 둘, 셋 이래갖고 10 하면은 아이도 되게 신나해요. 아이에게 다음날 기대를 좀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조금 예를 큰 들면은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급식 먹는 거 너무 중요하잖아요. 급식 메뉴는 전날 그 다음날 급식 메뉴를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네, 아셔요. 간식, 급식, 어린이집 다 나오잖아요. 내일은 간식이 뭐가 나온대. 와, 어린이집 가면 너무 즐겁겠지.
이러면 급식 하나에 간식 하나에 꽂혀갖고 내일 되게 잘 가요. 기대할 일을 한 가지만 만들어주면 다음날 아침 루틴이 훨씬 더 수월해져요. 오, 이거 진짜 꿀팁이네요. 초등학생 정도 된 친구들한테도 뭐 그렇게 적용을 학교 가기 그럼요. 싫어하는 친구들한테. 급식도 괜찮고 쉬는 시간에 간단하게 놀 수 있는 쉬는 시간에 뭐 요즘은 교실에 뭐 보드게임 같은 게 있기도 하고 하잖아요. 이제 운동장에서 노는 게 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아이가 쉬는 시간에 놀거리 하나만 새롭게 이제 엄마가 준비해줘도 야, 요새 엄마가 어디 봤더니 다른 학교는 지우개 싸움이 유행이더래. 엄마가 지우개 2개 특별히 선물로 준비해놨어. 이러면은 지우개 싸움하러 학교 가는 거죠. 사실 우리가 학교에 공부하러 다녔나요? 학교에 공부하러 다녔다는 사람 전 정말 별로 못 봤어요. 저 또한 친구 만나서 그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 그 수다 떨고 간식 먹는 그 재미로 학교를 간 거지 도시락 까먹는 재미로 갔지 공부하러 간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아이한테는 가갖고 너 열심히 수업해 왜 이러냐고요. 기대할 일을 만들어야지 힘든 수업을 견딜 힘이 생긴다. 이게 공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 공부라고 했지만 사실은 정말 긍정적인 시선을 공부하는 거라는 생각도 들었고 여러 가지 이야기 들려주셔서 많은 위로도 되고 또 도움을 받게 되었는데 마무리로 해주실 말씀 마무리로 이것만은 꼭 알고 갔으면 좋겠다 독자들에게. 한 가지만 제가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요. 이런 말이 어려운 이유는 아직 내가 아이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네, 거기서 벗어나서 아무리 문제 행동이라도 그 속에 우리 아이는 뭔가 노력하려고 했고 긍정적인 의도를 갖고 있다라는 이 시각을 좀 키우시면 훨씬 더 대화는 쉬워지고 우리 아이의 멋진 모습을 많이 발견하실 거예요. 그 기쁨을 꼭 누려보시면 좋겠어요.